도널드 트럼프는 더 이상 철강, 반도체, 자동차에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제 그는 당신의 상상력까지 겨냥하고 있다. 미국 외 지역에서 촬영된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으로 트럼프는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서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문화 통제 캠페인을 시작했다. 공장도 슈퍼마켓도 아니다. 이제는 영화관, 스트리밍 플랫폼, 심지어 관객의 사고방식까지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저울에 올려지고 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논란이 되는 주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분석한다. 본 콘텐츠는 교육 목적일 뿐이며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단체를 대변하지 않는다. 트럼프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다. 스크린을 통한 사고 통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외 지역에서 제작된 할리우드 영화에 대해 미국 내 배급 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뒤흔들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단지 경제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국가 안보의 문제다. 트럼프는 디즈니, 마블, 넷플릭스, 워너브라더스 등 주요 영화사가 캐나다, 헝가리, 영국, 이탈리아, 한국 등에서 촬영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를 수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로이 전쟁 영화를 찍고 싶다면 애리조나의 세트를 만들면 된다. 굳이 유럽까지 갈 필요 없다며 비꼬기도 했다. 이 발언은 중국산 제품, 독일 자동차, 아시아 기술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철강, 칩, 스마트폰이 아니라 문화, 상상력, 그리고 전 세계의 집단 기억이 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영화 관세 정책이 전례가 없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인 할리우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난 20년간 해외 촬영은 제작비 절감뿐 아니라 창의적 가능성을 넓히는 수단이었다. 예를 들어 글래디에이터는 모로코에서, 블레이드 러너 2033 정규는 헝가리에서, 어벤져스 시리즈는 영국과 한국에서 촬영되었다. 만약 100% 관세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영화사는 제작비가 2배 이상 드는 미국 내 촬영을 선택하거나 가장 큰 수익원인 미국 시장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티켓 가격 상승, 독립영화의 소멸, 문화 다양성의 축소, 그리고 이념적으로 승인된 영화만 살아남는 폐쇄적 시대의 회귀다. 세계가 문화적으로 개방되는 동안 미국은 스스로 담을 쌓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것이다. 이건 단지 세금이 아니다. 이것은 선언문이며 세계문화 전쟁의 개막이다. 이제 목표는 더 이상 물리적 국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국경을 통제하는 것이다. 영화, 예술, 상상력이 국산품으로 제정이 되면 모든 이야기와 이미지, 기억은 옳다 그르다, 애국적, 전복적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만약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복귀한다면 다음 무역 전쟁은 더 이상 공장이나 슈퍼마켓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대중의 정신 내부에서 벌어질 것이다. 당신은 단지 해외에서 촬영되었다는 이유로 영화가 금지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문화 보호인가? 아니면 사고 통제인가?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금융시장의 즉각적이고 부정적인 반응. 트럼프가 외국산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미국 증시는 즉각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나스닥과 S&P 500개 같은 주요 지수가 하락하며 이 정책이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전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을 반영했다. 넷플릭스,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파라마운트 글로벌 등 주요 미디어 기업의 주가는 2025년 5월 5일 거래일 기준으로 2%에서 5%까지 하락했다. 특히 국제 제작에 크게 의존하는 넷플릭스는
하루 만에 주가가 4% 하락하며 시가총액에서 204억 달러가 증발했다. 트럼프의 발표는 세계 영화 산업에 충격파를 던졌다. 해외 촬영 영화에 대한 100% 세금은 제작비 상승, 제작 편수 감소, 국제 협업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타국이 미국산 콘텐츠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할리우드의 글로벌 수익 모델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대한 시장과 업계의 반발에 대응하여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건하며 이번 세금 정책은 국내 제작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화 관세, 트럼프의 문화 자유에 대한 새로운 무기. 국가 안보라는 용어는 전통적으로 테러, 사이버 공격, 전쟁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손에 들어간 이 개념은 정치적 무기로 왜곡되어 미국 국민이 무엇을 보고, 듣고, 믿을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정당화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문화적 자유에 대한 정밀한 타격이다. 점점 더 연결된 세계에서 국제 영화는 할리우드가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미국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체 역사, 전쟁의 인간적 대가, 미국 외교 정책의 결과 등. 하지만 트럼프가 세우고자 하는 관세 장벽 아래 이러한 다양한 시각은 조용히, 그러나 체계적으로 지워질 것이다. 프랑스, 일본, 멕시코, 이란 등에서 제작된 영화들은 설령 칸, 베를린, 베니스에서 찬사를 받았다 해도 미국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미국 극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 많은 문화 전문가들은 이 조치를 중국, 이란, 러시아 같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 검열 모델과 비교한다. 노골적인 금지 대신 정부는 세금, 라이선스, 콘텐츠 등급, 유통 제한과 같은 간접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민감한 작품을 조용히 유통망에서 제거한다. 이는 합법이라는 외피를 쓴 검열 형태로 억압처럼 느껴지지는 않지만 사실상 정보와 비판적 사고로 가는 통로를 차단한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워싱턴에서 사전 승인된 안전한 영화만 볼 수 있게 된다면 진실, 역사, 사회인식은 하나의 렌즈, 정치적으로 통제된 렌즈를 통해 걸러지게 된다. 정부가 당신이 볼 수 있는 영화를 결정하고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진실을 정하고 상상력의 한계를 지정할 때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가?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트럼프는 우리가 영화를 보는 방식까지 통제하고 싶어 한다. 트럼프의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편향된 서사의 대표적인 예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다. 이 영화는 영화적 걸작으로 극찬을 받았지만 동시에 원자폭탄을 만든 남자의 감정적 여정에만 집중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희생된 20만 명 이상의 일본 민간인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했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불타는 아이들, 방사능에 피폭된 여성들, 수십 년간 지속된 환경 파괴. 단 한 장면도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다. 역사적 진실과 마주하는 대신 할리우드는 대량 파괴 행위를 미국 천재의 개인적 비극, 더 나아가 영웅주의의 상징으로 바꾸어 버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내러티브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영화들을 제거하기 위해 관세를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 일본, 한국, 유럽에서 제작된 전쟁을 희생자의 시각으로 보여주는 영화들은 유해 수입품처럼 취급받아 미국 스크린에 도달하기조차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의 경고다. 민주주의가 영화에서의 다양성을 질식시키기 시작할 때 진실은 더 이상 발견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숨겨야 할 무언가가 된다. 전면적인 세뇌 캠페인. 트럼프의 목표는 할리우드만이 아니다.
트럼프가 영화 산업을 겨냥한 것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문화 통제 캠페인의 시작에 불과하다. 해외 촬영 영화에 대한 100% 관세가 법으로 제정된다면 같은 논리를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음악, 책, 텔레비전, 언론, 디지털 플랫폼, 심지어 유튜브, 틱톡, 스포티파이까지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 한국 아티스트가 만든 전쟁 관련 노래, 아프리카 관점에서 서술된 역사책, 미국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다큐멘터리, 이 모든 것이 비애국적 혹은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꼬리표를 달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되면 단 한 개의 법률, 행정명령 또는 보복성, 세금만으로도 특정 사고 체계 전체를 합법적이고 조용히 지울 수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진짜 목표를 숨기지 않는다. 이는 그가 주장하는 할리우드를 구하는 일이 아니다. 이는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대중 사이에 퍼질 수 있도록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다. 경찰봉이나 감옥이 아닌 보이지 않는 도구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권력이 행사된다. 콘텐츠 검열법, 플랫폼 통제, 문화 수입세, 그리고 더 위험한 건 정보 추천 및 유통 알고리즘의 조작이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인지 통제의 벽이라 부른다. 당신이 읽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읽을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당신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말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유롭다고 믿게 만드는 사회지만 모든 선택지, 이야기, 진실은 이미 사전에 프로그램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이 된다면 미국은 단순히 창작 산업을 잃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인간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 자체를 잃게 될 것이다. 단지 충분히 미국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영화, 노래, 책이 차단된다면 문화 자유에는 무엇이 남는가?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관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트럼프 부족을 미화하다. 결핍을 사치로 포장하다. 최근 내각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아이들이 인형을 30개 갖는 대신 2개만 갖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2개는 평소보다 약간 비쌀 수도 있다. 무심한 발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는 그의 관세 정책에 숨겨진 핵심 철학을 드러낸다. 결핍과 통제를 세련된 언어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04쇼드의 관세를 부과한 시점에 나왔다. 장난감, 생활용품, 전자제품, 기본 의류까지 포함된다. 그 결과 바비 인형을 만드는 마텔 같은 기업은 가격 인상이나 제품 라인 축소를 고려 중이며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의 접근성이 축소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를 수량보다 품질이라는 슬로건으로 옹호하며 미국인들이 적게 사더라도 더 나은 미국산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이 위험한 궤변이라 경고한다. 제품 품질과 소비자 자유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들은 저소득 가정이며 그들은 상징적 사치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선택지를 필요로 한다. 더 심각한 건 이 정책이 이제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미묘한 이념 통제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안보 또는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점진적으로 선택지를 줄이고 제품 다양성을 제한하며 외국산 상품을 금지함으로써 사람들의 취향, 소비 행동, 심지어 사회적 태도까지 재편할 수 있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부터 어른들이 읽고 듣고 보는 것까지. 이는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관세는 정말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일상적인 소비 선택을 통해 여론을 통제하는 폐쇄형 경제를 구축하려는 것인가? 왜곡된 진실, 트럼프가 만들어낸 가짜 위기.
도널드 트럼프가 해외 촬영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려는 핵심 농어 중 하나는 할리우드를 쇠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며 현실을 노골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미국 영화 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지 않다. 오히려 여전히 미국 경제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 수출 산업 중 하나다. 미국 경제분석국 BEA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영화 및 미디어 콘텐츠 부문은 224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항공우주 및 제약 산업보다도 높은 수치다. 유니버설, 워너브라더스, 디즈니, 넷플릭스, A24와 같은 스튜디오들은 단순히 박스오피스 흥행작뿐 아니라 스트리밍 플랫폼 전반에 걸쳐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들은 부다페스트에서 서울, 밴쿠버에서 케이프타운까지 전 세계에서 촬영한다. 독특한 배경, 숙련된 인력, 경쟁력 있는 비용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일자리 외주화가 아니다. 이는 창조적 세계화이며 미국이 20년 넘게 주도해온 모델이다. 그러나 이 성공을 지원하기는커녕 트럼프의 정책은 이를 질식시킬 위협이 되고 있다. 매해 100% 관세는 제작비를 폭등시키고 스튜디오들이 미국 내에서만 촬영하도록 강요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 내 세트장 임대료, 인건비, 허가, 보험료는 훨씬 더 비싸다. 선댄스, 트라이베카, 그리고 다양한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미국 영화의 생명력을 이어온 독립 및 소규모 스튜디오들은 생존조차 힘들어진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투자가 줄며 창작의 다양성은 축소된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진짜 목표일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가짜 위기를 조작해 거짓 해결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두려움을 이용해 영화 스크린을 통한 이념 통제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가 단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형성하는 시대에 할리우드를 통제한다는 건 단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의 의식을 겨냥한 전략적 타격이다. 분열된 정치전선, 수면 아래의 균열 속 공화당. 트럼프가 제안한 100% 영화 관세는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의 깊은 분열을 불러일으켰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화당이 여전히 단결된 전선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긴장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몇몇 용감한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텍사스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평소 트럼프의 우군이지만 이번에는 이 세금은 중국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미국 소비자의 지갑을 처벌하는 것이라 경고하며 통제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시장 통제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켄터키의 랜드폴 상원 의원은 이를 행정 권한의 남용이라고 부르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광범위한 결정을 내리도록 두지 말고 의회가 관세 정책에 대한 권한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브래스카의 돈 베이컨 하원 의원은 무역 검토법 트레이드 리뷰 액트를 발의해 특별 관세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려 했다. 이는 드문 초당적 노력으로 트럼프의 권력 집중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동의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다. 많은 의원들은 트럼프에 반대하면 에마가 유권자의 지지를 잃고 예비 선거에서 패하며 트럼프의 개인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한다. 텍사스의 제스민 크로켓 하원 의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 중 다수는 이 세금의 격분에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 이 침묵은 단지 비겁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치적 공포라는 장막 아래 합법화된 문화 검열 체제가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다. 무역 전쟁, 이제 스크린으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가 다음 폭발 지점인가? 만약 트럼프의 해외 촬영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100%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단지 스튜디오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 등 전 세계 스트리밍 생태계 전반에 충격파를 몰고 올 것이다. 왜일까? 이들 플랫폼의 대부분 콘텐츠는 미국 외 지역에서 촬영되기 때문이다. 한국, 스페인, 인도, 멕시코,
영국 등에서 제작된 수백 편의 시리즈와 영화가 미국에 출시될 경우 무거운 관세를 맞이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플랫폼들이 국제 콘텐츠를 축소하거나 구독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 부담은 사용자에게 전가된다. 오징어 게임, 종이의 집, 같은 글로벌 히트작들이 세계 최대 미디어 시장인 미국에서 차단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른 국가들이 이를 트럼프 선례로 본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보복할 수도 있다. 자국 내에서 운영되는 미국 플랫폼에 세금을 부과, 알고리즘 코드 또는 사용자 데이터 공개를 강제, 미국 기술 지배력을 위협, 더 나아가 이미 중국이 하고 있듯 미국 콘텐츠 자체를 제한 그 결과는 디지털 냉전이다. 엔터테인먼트는 더 이상 문화의 다리가 아니라 지정학적 무기가 되는 시대. 그리고 그 틈에 낀 건 단지 영화 한 편을 평범하게 즐기고 싶었던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다.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새로운 냉전 속 무기로 바뀌고 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위험에 처한 할리우드, AI와 VFX도 관세의 단두대에 오를까? 인공지능, AI, 디지털 특수효과, VFX, 딥페이크 기술이 영화 산업을 재편하고 있는 시대에 할리우드는 자칫하면 스스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던질 수도 있다. 오늘날 블록버스터는 VFX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주 전투 장면부터 디지털로 젊어진 배우까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반 작업이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마법은 웨타 디지털 뉴질랜드, 프레임 스토어 영국, D&EG 캐나다 같은 스튜디오가 만들어낸 것이다. 만약 새로운 관세 정책이 미국, 외지역에서 수행되는 모든 제작 과정을 외국 제조로 간주하고 100% 세금을 부과한다면 CGI 렌더링, 가상 환경 구축, AI 캐릭터 제작 같은 디지털 서비스조차 타깃이 될 수 있다. 그 결과는 스튜디오는 수천만 달러까지 상승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거나 VFX, AI 혁신을 축소하게 되어 미국 영화는 유럽과 아시아에 뒤처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할리우드가 VFX 산업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기술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 시대의 전략 무기를 잃는 것이다. AI와 특수효과가 이제 단지 부가 요소가 아니라 영화 제작의 핵심이 된 지금, 이 정책은 할리우드를 미래 영화 산업의 금지구역으로 만들 수도 있다. 만약 이 관세가 시행된다면 할리우드는 단지 관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영화 산업의 영혼 자체를 잃을 수도 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경고다. 상상력이 검열되고 문화가 법으로 규제되는 새로운 시대의 사이렌이다. 영화가 정치적 도구가 되는 순간 진실마저 하나의 연출이 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모든 시각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